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산업 현장을 둘러보러 왔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 지난 15일 광주에 이어 울산까지 현장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선 출마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낳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에는 광주 기아오토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총리실은 미국 관세 부과의 직격탄이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강주에 이어 이번엔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은 특히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조선산업협력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내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작업이 한창인 중공업 야드를 둘러본 데 이어 정약용함과 초계함 등 특수선의 승선에 국내 조선업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권 차출설이 사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딴 현장 행보로 대권 행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 역시 아직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막판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어서 한 대행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제2야정당들은 한 권한대행의 울산 방문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정권 2인자였던 한 대행의 지방 순회는 공직자 직분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어제 울산시를 방문해 지난달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대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신속한 위험목 제거와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헬기와 임도 구축 등의 정부 차원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산에서는 온양과 언양에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총 1,190헥타르를 태워 21억 4천여만 원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구청이 전국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중구청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 직원의 22.8%가 주 4.5일 근무제를 이용했고 전체 이용자의 80%가 자녀 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다음 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업무 공백 발생을 막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의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구의회가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품위 유지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홍영진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 미용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제정은 울산지방의회 가운데 첫 시도입니다. 이 조례는 오늘 열리는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중구청은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기준과 예산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울산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어제 강연엔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는 빈곤을 끝낼 수 있는 첫 세대이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며 정부와 산업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위기 임산부의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를 이은 기부로 종전 종합체육관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 종합이노베이션센터에 디지털 미디어 체험형 도서관인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도서관에는 독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백지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찾기 시작하자 로봇이 안내를 돕습니다. 도서관 안내는 물론 책 대출과 반납을 돕는 도서관 친구 로봇 로미입니다. 도장 찍고 재밌어서 엄마랑 울고 싶어요. 울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체험형 도서관인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종합이노베이션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를 이은 기부로 민관이 함께 조성한 이 도서관에는 모두 4만 2천여 권의 책이 비치됐고 이 가운데 2,600여 권은 운당 나눔재단이 기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으면서 그 안에 좋은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당재단을 만들었고 첫 사업으로 여기에 이제 도서 기부 사업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는 것 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강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AI가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고 동화 속 주인공들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도서관은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최초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으로 울산의 새로운 자랑이자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독서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종합체육관에서 47년 만에 재탄생한 종합이노베이션센터.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울산시는 공공시설의 예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명 울산모아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제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모아 통합예약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공공과 민간의 문화체육시설을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12월까지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며 연계 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울산 지역 내 빈집은 1,800여 호에 달하고 있지만 주차장 등 빈집 정리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최근 3년 동안 38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강대길 시의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4년간 울산에서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과 텃밭, 소공원 등으로 조성한 곳은 38곳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현재 울산 지역 빈집 수는 단독주택 1,160호 등 모두 1,855호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 예정인 빈집 정비 사업에는 빈집 56호에 총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미국 배출가스 규제제도 기준인 티어 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고 2,130만 원까지 전액 무상 지원합니다. SO일이 어제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 햇살 나눔 자원봉사 활동비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사업비는 햇살 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반려해변 가꾸기 정화 활동과 명절맞이 온기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햇살 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SO일이 지역사회복지시설과 1:1 결연을 맺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비율이 늘면서 도로 위 안전도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작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어르신 운전 중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안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SUV 차량 추돌 사고. SUV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차량 운전자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2%에 그쳤습니다. 생활을 위해 여전히 운전이 필요한 고령자도 많습니다. 제가 이 건축 일을 한 지가 아마 오래됐어요.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연장을 지금도 싣고 다니는데 자꾸 집사람이나 뭐 애들 자꾸 운전도 하지 마라 그래요. 이처럼 운전이 불가피한 고령자를 위해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 10,000장을 제작해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 배포했습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띌 수 있게 제작되어 차량에 부착됩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스티커를 붙인 뒤 달라진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좀 붙일 때는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좀 쪽팔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뺑뺑거리지도 않고 천천히 가도 옆으로 지나가고 조금 양보를 해주고 그래요. 정책 시행 5개월 뒤 울산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5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고 사상자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도 초보 운전자 스티커와 같이 주의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더 양보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좀 속도 차간 간격도 더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 전체 인구 109만 명 중 고령 운전자 비율은 약 10%. 울산경찰청은 운전면허 갱신이나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과정에서도 스티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표지를 부착하면 어르신이 운전 중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서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은 표지 하나가 만들어낸 도로 위의 변화. 작은 배려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올해 울산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17개, 동메달 14개와 장려상 6개를 수상했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학생들은 해당 직종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울산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용역업체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지역 청소용역업체들이 각 구군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하면서 계약이나 관련법에도 없는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불법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 지급한 처리 수수료를 즉시 환수하고 불법 행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다음 달 13일쯤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올해 임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마련한 요구안은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정년퇴직자 수만큼의 정규직 신규 채용,
임금 피크제 폐지 등입니다. 지난해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입장 차이로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지만 3년 연속 연내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